휴대폰을 내려놓고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하기 싫어도 항상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인사하기도 껄끄러운 상대인데 나이 상사라고 생각하면 많이 답답하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남자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회사에 묵묵히 몸담아 온 그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따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반복되는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민은 상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상사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고 점점 무시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동료나 후배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너그럽게 이해했지만 상사의 실수에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는 상사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결국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기 싫어했고 상사의 의견에 반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회사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심지어 심리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그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유튜브에서 스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는 용기를 내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스님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상사를 무시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쌓여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상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년 후면 40대가 되는 자신의 모습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달라진 모습으로 나이 들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답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조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앞으로 그 역시 누군가의 상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밑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상사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또한 그에게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가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과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그의 고민의 핵심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윗자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윗자리에 있으려면 나보다 많이 알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가 자신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움직이고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팀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고 팀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스님은 때로는 아무것도 몰라도 윗자리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리더십과 경영 능력입니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스님은 그에게 윗자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사의 지식이나 능력에 집착하지 말고 상사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는 상사가 팀을 어떻게 이끌고 팀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스님은 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도에 있었던 실화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한 절의 법문도 못하고 연불도 못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스님이라면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스님들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법문을 잘하는 스님을 초빙하여 신도들에게 법문을 듣게 했습니다. 그는 연불을 잘하는 스님을 초빙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절이 재정을 관리하고 신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신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노력 덕분에 절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절을 찾아왔고 절이 재정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할 줄 모르는 것이 경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스님은 또 다른 예시로 스님 없이 공양주 보살이 절을 운영하는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오직 밥 짓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도들을 위해 맛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그는 다른 스님을 초빙하여 법문을 듣게 하고 연불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절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신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신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절이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성 덕분에 절은 활기를 띠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절이 숨은 리더였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사람은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스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상사가 자신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가 자신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상사가 자신보다 못하면 그에게는 더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채워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스님은 미국의 가게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사장은 그들을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어를 잘하면 사장 밑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장의 지시를 잘 따릅니다. 그들은 사장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스님은 그에게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사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는 상사의 장점을 발견하고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스님은 그에게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스님은 그가 오너의 역할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손해나 이익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임은 오너나 CEO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스님은 그에게 내 동료 중에 농땡이를 치고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내가 왜 못마땅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님은 그에게 동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스님은 그에게 수행 공동체와 회사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수행 공동체에서는 서로 지적하고 조언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스님의 조언을 들은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오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사를 무시하는 마음이 자신의 아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사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사의 장점을 발견하고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조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사찰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볍고 활기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밝아진 표정으로 다시 도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인상을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 대한 판단과 고정관념에 갇혀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지혜로운 조언처럼 겸손한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본인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있어 고민을 하는 20대 여성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풋풋함과 동시에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26살 꽃다운 나이에 번듯한 직장에 입사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취업난 속에서 얻은 값진 기회였기에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성공을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속삭였죠. 직장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는 법이죠. 특히 그녀에게는 상사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상사의 좋지 않은 이야기에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애써 감추려 했지만 분노는 눈물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딜레마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눈물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기에 상사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기에 작은 비판에도 크게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을 탓하고 부족한 점을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명상, 요가, 심리 상담 등 좋다는 것은 다 시도해봤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에서 스님의 강연을 듣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아침에 일어나 108배절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절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얼굴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가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타인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틀렸다고 판단하면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항상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행동과 반응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제가 부족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와 같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암시를 주어야 했습니다. 스님은 과거 고문관으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고문 대상에게는 악마와 같은 존재였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이의 아빠이자 아내의 남편, 부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고문 실력을 인정받아 칭찬을 받았지만 가정에서는 따뜻한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타인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팀장님이 아침부터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어쩌면 가정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팀장님의 행동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가 타인의 행동에 담긴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면 분노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그녀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 팀장님의 집들이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팀장님은 밖에서와는 달리 가정에서는 화도 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압박도 주지 않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팀장님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팀장님은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밖에서 힘들어도 묵묵히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좁은 시야에 갇혀 타인을 단편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절에 돈을 기부하면 절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가족들은 미쳤다고 욕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나와 세상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앙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컵 하나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제작자가 궁금하고 어떤 사람은 재료가 궁금하고 어떤 사람은 용도가 궁금해합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에 갇혀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면 할수록 세상과의 갈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회사에 와서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녀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부터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가 타인에게 종속되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대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녀가 싱글벙글 웃으며 자신의 일을 즐긴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대신 옳다 할 것이 본래 없는 줄을 알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수련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수련을 통해 그녀는 세상이 본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문제를 삼지만 않으면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암시를 주어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그녀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내 천자를 꼬라지를 보면 기분이 나빠지겠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노는 점차 사그라들 것입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음의 작용은 습관에서 비롯되지만 의식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스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님은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돈에 끌려가지 말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가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을 줄이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삶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승진에 목매달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승진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대신 동료들과 협력하고 서로 돕는다면 직장 생활은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검소하게 살되 자발적으로 검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가 남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검소하게 사는 대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검소한 삶을 선택한다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생활에서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 분이 일화입니다. 더 편안한 곳을 찾아 이직하지만 결국
또다시 힘든 상황에 놓여 그만두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잦은 이직은 그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자리를 잡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기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대표나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팀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만년 팀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팀원이기 때문에 일이 많은 것은 당연했지만 위로 올라가려면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었지만 막상 개업하려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활달한 성격도 아니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아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개업하면 당장 수입이 없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힘들지만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두렵지만 개업을 하는 것이 나을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개업은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개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너무 컸습니다. 스님이 아무리 격려해도 저는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병원에 먼저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직장 환경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심리 테스트를 받아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육체적 종합검진이 아니라 심리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 호르몬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 테스트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군데 병원에서 만족하지 말고 2군데 이상 가서 점검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병원 검사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사를 주저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불안이 잦아들면 다른 문제도 해결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병원에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좋은 일이고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병원 치료와 함께 자가 치유 노력도 병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병원 치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자가 치유는 스스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으니 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절을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심리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절을 하면서 3가지 문장을 반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지금에 만족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와 같은 자기 암시를 통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병원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치료로 해결될 문제를 억지로 수행으로 해결하려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저는 그녀에게 병원 치료와 자가 치료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다쳤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재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마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장 생활을 2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이나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한 직장에 다니는 것입니다. 직장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번 직장에 들어갔다. 뭐 일이 많으니 적으니 뭐 상사가 어떠니 저러니 이런 걸 안 따지는 거예요. 나는 이 직장은 내 치료를 위해서 3년은 다니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장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돈이나 직위보다 자신의 심리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은 버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잦은 이직을 하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프리랜서처럼 여기저기 회사를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나는 그냥 여기저기 내 전공에 관계되는 회사는 1년씩 다 한번 다녀보겠다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잦은 이직을 자신의 인생관으로 승화시키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내가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병을 안고도 그래 이 정도라도 살아있다는 게 고맙다. 그래 뭐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살면 되지와 같이 관점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이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고 가르쳤습니다. 안 되는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떡을 먹는 사람이 있고 떡고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떡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이 제시한 방법은 자신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진리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내 인생 누가 행복하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스님의 조언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점을 바꾸면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오래 한 직장에 다니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잦은 이직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조언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에 갇혀 해결책을 찾지 못하지만 스님의 지혜로운 조언처럼 관점을 바꾸고 노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